이 모든 내용을 경찰청장님께 보고하여 2018년 광주 광산경찰서 강력 사기에서 조작 수사 당했던 광주 데이트 폭행 1호 사건을 재수사해달라 하고 촉구하며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제 아들의 억울함과 제 아들이 당했던 사건을 제 아들의 목소리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 2018년 10월 달에 광주 광산경찰서에서 대한민국 데이트 폭력 최초 가해자로 지목되어 조사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벌써 8년이 지났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네요. 여러분들은 우리나라의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들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저는 우리나라 경찰들 수사 이런 식으로 하는 거 보고 그 신뢰가 8년 전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인생 역시 그렇게 순탄하진 않았고요. 8개월 미결수로 교도소에서 수감 생활하고 나온 저 앞에 놓인 것은 신용불량자 딱지와 제 억울함을 풀기 위해 그간 모아놨던 재산들이 와르르 무너지는 모습들, 제기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 이런 모든 것들이 저 혼자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나게 큰 산으로, 숙제로 남겨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 저희 어머니와 주변 지인분들 혹은 저를 모르시는 분들도 제 사건을 들어주시고 공감해주시고 응원을 보내주신 덕분에 제가 아직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이 공권력이라는 게 그 힘이 얼마나 막강한지, 그 무소불위의 권력이라는 게 어떤 건지 정말 몸소 체험을 해보니까 이거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들고요. 세상에 2026년 대한민국에 무소불위 권력이 아직도 존재한다는 게 믿기지가 않습니다. 대통령도 잘못하면 탄핵을 2번이나 시킨 나라입니다. 근데 일개 경찰 한 명, 그 경찰 무리들 잘못된 걸 바로잡자니까 제 식구 감싸기식으로 행정을 처분하고, 저는 그날 이후로 모든 걸 잃었는데 조작을 했던 경찰들은 지금도 여전히 그 철벅통 속에서 다시 또 다른 사법 피해자를 양산해내고 있는 걸 보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어쩌겠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냥 입 다물고 참고 살아왔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이번 장윤기 사건 수사 내용 거의 90% 이상이 저와 그때 당시 상황이 맞아떨어집니다. 상대방 장윤기의 아빠는 경찰 간부였고, 저를 호소했던 그 여자의 아빠도 경찰서장 퇴임했습니다. 그 여자의 아버지 후배들이 광주에서 경찰 노릇을 하면서 조카 살리겠다고 없는 죄도 만들어서 저한테 뒤집어 씌웠고, 그거를 풀기 위해서 했던 모든 것들, 제출했던 증거들 역시 전부 조작해가지고 저를 검찰로 기소했습니다. 속된 말로 저는 운이 좋아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다행히 저희 어머니께서 경찰들이 그때
보고도 수집하지 않았던 증거를 가져오셔서 제출을 해주셨고, 그걸 발단으로 제가 8개월의 미결수 생활을 끝내고 다시 세상에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세상에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용불량자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자, 죽지 못해 살다가 이번에 장윤기 사건을 보고 제가 분노가 끌어올라서 다시 마이크를 잡게 됐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공감을 해주시고 이런 무소불위의 경찰을 이 한 악행들을 많은 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철밥통이라는 게 지금도 존재한다면 이거 존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부정부패 저지르고도 비리 수사하고 친인척 봐주기 수사하고 제 식구 감싸기 해버리고 사람 한 명 죽이는 건 이렇게 쉬우면서 명명백백히 저 경찰들이 잘못한 게 나와 있는데도 처벌을 할 수가 없어요. 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작된 수사, 잘못된 기소, 잘못된 판결. 지금 이 순간에도 광주뿐만이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도 이런 식으로 억울하게 사법 피해 당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8년 동안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 봤는데요, 바뀌는 거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경찰들 스스로 자성할 거라고 한편으로는 기대를 했었는데 바뀌지 않았습니다. 바뀌었다면 장윤기 아빠 같은 자기 자식 하나 살리려고 온갖 부정부패를 저질러 가면서 그런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쩌면 제 때 제대로 경찰들 제대로 경질하고 처벌했으면 경찰들 스스로도 자성의 목소리를 낼 수 있었지 않을까. 더 강하게 목소리를 내고 그렇게 했어야 되지 않을까. 사실 지금도 제가 마이크를 잡고 경찰청 앞에서 이렇게 유튜브에 나와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바뀔 수 있을까? 이 경찰들이 과연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칠 수 있을까에 대한 확신은 없습니다. 그냥 그거 이 정도인 것 같아요. 나라에서 인정한 깡패? 합법적으로 너네들은 사람 잡아 가둬도 된다. 우리가 법적으로 너네들 잘못한 거 철밥통 지켜줄 테니까 원 없이 한번 사람 잡아 넣어봐라.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우리가 일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경찰도 공무원도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남을 아프게 했다면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게 진짜 깨끗한 사회가 아닐까요? 잠시만요. 공소시효 없어져야 된다. 국가 공무원들이 잘못을 저지르는 거에 대한 대해서만큼은 공소시효를 없애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엄마가 나왔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응원군이 많이 생겼어요. 이제요. 혼자가 아니라고 같이 함께 싸워주는 감사합니다. 있으니까 마음껏 하세요.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같이 공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앞으로도 계속 나라가 경찰들이 정신 차릴 때까지 마이크를 들고 저희 어머니와 함께
시위를 하러 다니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화이팅! 감사합니다. 응원합니다. 와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 일을 8년 동안 혼자 1인 시위를 하고 다녔어요. 제 아들이 3일 전부터 마이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마이크를 잡을 수 있는 용기를 준, 그리고 얘가 어느 정도 트라우마에서 벗어났다는 거에 저는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일을 하면서 다니면서 굉장히 느꼈던 건, 우리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은 공권력이 자기들이 승진을 하겠다고 죄도 없는 아이의 26살 먹은 아들을, 하나 꽃도 못 피워본 아들에게 이런 형벌을 내린 것을 국가는 완전히 책임을 져야 하고, 또 이들이 저지른 이 만행을 저질렀던 공권력의 잘못에 대해서는 지금 처해 있는 공소시효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공소시효 때문에, 이 행정의 늑장 때문에 저희는 고소를 하고 싶어도 공소시효가, 이들은 공소시효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공소시효 때문에 저희는 6년 동안의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을 가져오라겠어요. 고소를 할 때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지금 조사하고 있으니까 그 결정문 가져오시죠. 그래야 우리가 수사를 해요. 그러고 계속 미룬 그 조작 경찰들의 수사를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이 6년 만에 나왔어요. 6년 만에 나와서 그걸 가져다가 고소를 하니 그들은 1년을 끌었습니다. 허위 공문서 작성, 공소시효 7년입니다. 허위 무고죄, 또 모든 증거인멸 5년 7년입니다. 우리의 공소시효는 우리가 고소하기 전에 이미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공소시효가 몇 달이 남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들은 수사 안 합니다. 수사 안 하고 기다립니다. 계속 기다리더라고요. 그렇지만 이제 어쩔 수 없이 수사를 해야 돼서 검사한테 넘기니, 그 검사는 또 자기가 책임지기 싫으니 재정 신청하라고 저에게 말합니다. 제가 이게 스모킹 건이니 검사 단계에서 가장 제가 진짜 정말 감사드리고 싶은 검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전주지검의 배성철 검사님인데, 그분이 이 광주지검에 계셨을 때 저희 수사에 대해서 경찰을 수사한 수사건에 대해서 보완 수사를 내려주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저에게, 어머니 이것은 영상 조작이다. 여기에 대해서 보완 수사권을 내리고, 이재명 대통령님이 그때 9월 달에 검사들 600명을 다른 곳에 보내버렸어요. 보완 수사를 받아놓고 전주지검으로 가버리셨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가기 3일 전에 검사실에 쫓아갔더니 저에게 이건 증거 위조다, 이렇게 써주고 가겠다, 수사 기록에. 근데 그 다음으로 온 검사가 책임지기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보안수사 제가 찾아가가지고, 이거 스모킹건이 서구청의 교통관제시 공무원이다. 그 사람이 광주경찰청에 와서 조사를 받았던 그 조사 내용에 우리 서구청에서는 흑백으로 된 CCTV를 준 적이 없다는 것에 대한 조사 내용이 있으니까. 그런데 경찰들은 흑백이었다고 칼날을 흑백으로 바꿨고, 그것을 증거물로 내보냈거든요. 그게 스모킹건이다, 그걸 찾아달라 그랬는데 검사도 경찰도 전혀 찾아주지 않고 이걸 정부 불기소해서 제가 재정신청했는데, 재정신청 법원에서마저 기각을 당해서 지금 법무법인 지역 손수호 변호사님이 재항고 중이십니다. 대법원에서 이 사건을 정말로 법리 오인이 없었는지 확실히 판단을 안 해주시면, 우리나라 사법체계는 우리나라 민생들이 한 번 잘못된 판결을 가지고 새로운 증거물을 가지고 가도 그게 한 번 잘못된 판결문은 무조건 꼬리를 잡고 이후에 핑계거리가 되어서 마지막까지 민생은 풀 수가 없습니다. 이번 기회에 저희의 8년 동안 제가 경찰 조사를 수십 번을 받았는데 전부 불송치했던 그 경찰들을 전부 재조사를 해야 되고, 이것이 국가 권력, 또 윗선의 개입, 또 검찰과 판사들의 연류, 왜
죄가 없는데 죄를 물어놨으니 이것을 다 판사들까지 전부 어쩔 수 없이 이해를 죄인화 시켰어야 됐거든요. 그것을 이번에 지금 그때 당시 수사관이었고 그때 당시 수사심의관이었던 분이 연합뉴스에 제보를 했더라고요. 이 사건이 어떻게 조작이 되었는지를. 자기는 수사에 개입을 하진 않았지만 광주에서 굉장히 유명한 수사심의관님이셨어요. 그분이 연합뉴스에 제보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써놓은 연합뉴스 제보가 아마 뉴스에 뜰 것 같은데 그 많은 기자분들이 그걸 가져가셨어요. 그런데 그 진심 어린 정말 수사를 경찰들이 이렇게 나쁘게 했다는 것을 이 증거를 가지고 그분이 다 반박을 해놨으니까 그 자료를 좀 찾아봐 주시면 고맙습니다. 예, 감사하고요. 다시는 이런 일이 이 나라에 이 꽃다운 28살의 아이가 37이대로 도록 정말 밑바닥 생활을 하면서 자기의 꿈 한 번 이루어보지 못하고 정말 성폭행범으로 10년 동안 신상을 공개해야 했으며 이런 것 국가가 책임져야 하고 국가가 보상해야 하고 국가가 다시 제 아들을 어깨를 일으켜 세워서 다시 이 청년이 나라를 향해서 봉사할 수 있을 그런 힘을 심어줬으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 구호 한번 해주세요. 여기 경찰을 향해서 네. 비판하는 구호. 제 구호 한번 할게요. 네. 2018년 광주 데이트 폭행 1호 사건 조작 사건 경찰청장님께 원합니다. 2018년 광주 데이트 폭행 1호 사건 조작 수사 사건 재수사를 촉구한다.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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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공합 502 광주 데이트 폭행 1호 조작 경찰들 파면한다. 파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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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하셨어요. 시원하다 여기. 다른 거 모욕했어. 진실하게 하는 거 같은데? 성적은 높게. 걔가 이렇게 나. 좀 신분 좀 가져주죠. 예. 홀비나 또 때려. 씨발놈아. 계속 때려. 헤이 미친년아. 해. 해놓고. 해. 이거 감히 내 머리카락 집어 뜯어? 존나 때려. 이 미친 개새끼야. 나 진짜 미쳐버리겠네. 나 옷도 다 찢어질 거 지금. 니도 다 뜯었어. 이 네가- 씨발년아. 네가 오라고 해서 나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요. 네가 쳐왔잖아 이 씨발년아. 얘가 오라고 해서 왔고 네가 왜 오냐니까. 얘가 술 먹고 오라고 해서 왔는데
용자가 제가 2병 사오라 해서 이거 제가 샀고 영수증 있고 나와 이 개 같은 년아. 왔는데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고 나 존나 맞고 있고 나 뭐라고? 코피 지금 나기 직전이고 그러니까 나 이제 경찰 불러. 미친년아 뭐라고 이 개 같은 년아. 그러니까 네가 하라고 해. 그러니까 해 미친년아. 때려 존나 해. 씨발년아. 이제 여기서부터 나도 방어. 여기서부터 나도 방어. 이 씨발.